세계 9위 부자도 돈으로 살 수 없어 삼성에 부탁했다는 한국의 물건, 정체가 뭘까요? 2025년 12월 첫날 밤, 대한민국 IT 업계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반응으로 들끓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평범해 보이는 치킨집 한 곳이 전 세계 테크 업계의 시선을 한몸에 받는 역사적 현장으로 탈바꿈했거든요.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며 시가총액 세계 1위, 기업으로 우뚝 선 엔비디아의 수장 젠슨 황이 15년 만에 공식적으로 한국 땅을 밟았고, 그것도 모자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현대자동차 그룹 정의선 회장과 함께 동네 치킨집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이 장면만으로도 충분히 화제성이 넘치는데 더욱 흥미로운 건 따로 있었어요. 젠슨 황이 이 역사적인 치맥 회동을 앞두고 삼성 측에 특별한 부탁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호기심은 극에 달했죠. 세계 부자 순위 9위에 랭크되어 있는, 그러니까 돈이라면 웬만한 건 다 살 수 있는 재력가가 직접 구하려고 했지만 실패해서 결국 삼성에 손을 벌린 한국의 그것,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젠슨 황은 평소부터 한국 문화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업계에서 유명했습니다. 다른 글로벌 CEO들이 출장 시 고급 호텔 레스토랑이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을 선호하는 것과 달리 그는 야시장과 골목 깊숙한 곳에 노포를 직접 찾아다니며 현지인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문화를 체험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이번 치킨 회동 역시 한국 측의 제안이 아니라 엔비디아 측에서 먼저 요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젠슨 황이 한국의 독특한 치맥 문화를 반드시 경험해보고 싶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밝혔다고 하죠. 그의 진심은 실제 회동 현장에서 여실히 증명되었습니다. 젠슨 황은 치킨과 맥주를 곁들이며 한국식 회식 문화를 아주 자연스럽게 즐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 모습을 지켜본 한국인들은 세계 최고 기업의 CEO가 자국 문화를 이렇게까지 존중하고 즐기는 걸 보며 뿌듯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치맥 회동 전, 젠슨 황은 삼성 측에 특별한 요청 하나를 던졌던 겁니다. 그가 요청한 것은 바로 국립중앙박물관의 뮤지엄 굿즈였습니다. 박물관 기념품이라는 뜻의 뮤즈는 단순한 관광 상품을 넘어선 차원의 문화 콘텐츠로 평가받고 있어요. 국립중앙박물관의 뮤즈 제품들은 탁월한 완성도와 한국 고유의 미학이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되어 있다는 점에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오랫동안 사랑받아왔죠. 특히 최근 몇 년간 K-팝과 K-드라마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는 자연스럽게 한국 전통 문화를 담은 뮤지엄 굿즈의 인기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뮤즈 매장은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들로 연일 북새통을 이루고 있어요. 특히 까치호랑이 디자인의 배지, 전통 흑립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볼펜, 조선시대 민화를 모티브로 한 각종 문구류는 입고되는 즉시 품절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미를 세련되게 담아낸 이 제품들은 단순한 기념품을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죠. 젠슨 황이 이 뮤즈 제품들을 구하기 위해 직접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는 사실은 그만큼 이 제품들의 인기가 높다는 걸 반증합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물건이라니 이보다 더 확실한 인기 증명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 삼성 측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직접 연락해 특별히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번 요청의 배경에 젠슨 황의 딸 메디슨 황이 있을 거라는 추측이 활발하게 오가고 있어요. K컬처의 열렬한 팬으로 알려진 그녀를 위해 아버지가 직접 나섰을 거라는 분석이죠. 어찌됐든 한국 문화 콘텐츠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원하던 것을 얻은 젠슨 황은 한국에서 정말 다양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깜부치킨에서 열린 회동은 단순한 식사 자리를 넘어 역사적 순간으로 기록될 만한 장면들을 연출했습니다. 특히 회동 장소로 선정된 깜부치킨이라는 브랜드명 자체가 화제가 됐는데요. 깜부는 한국어로 단짝 친구, 동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엔비디아 측이 수많은 치킨 브랜드 중에서 굳이 이 브랜드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 상징성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한국, 삼성, 현대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깜부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이런 세심한 배려는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선 진정성 있는 파트너십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세계 최고 수준의 대기업을 이끄는 총수 3명이 동네 치킨집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담소를 나누는 이 장면 자체였어요.
드라마 작가가 이런 설정을 써왔다면 현실성이 없다고 욕먹었을 법한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 겁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최전선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의 수장들이 화려한 만찬장이 아닌 서민들의 일상 공간에서 격에 없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그 자체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죠. 치맥 회동이 끝난 후의 행보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젠슨 황,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은 함께 코엑스에서 진행되던 지포스 게이머 페스티벌 현장으로 이동했어요. 이 페스티벌은 게이밍 커뮤니티에서 손꼽히는 대규모 행사로 수많은 게이머들과 IT 마니아들이 모이는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대가 트위치를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었다는 점이 상황을 더욱 극적으로 만들었죠. 3명의 거대 기업 총수가 나란히 인터넷 생방송에 출연하는 장면을 본 네티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드라마 설정이라고 해도 너무 황당해서 욕먹을 거라며 감탄했고, 누군가는 이런 역사적 순간이 한국에서 펼쳐진다는 사실 자체에 국뽕이 차오른다고 표현했죠. 한국이 글로벌 IT 산업과 게이밍 문화의 중심지로서 가진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무대에 오른 젠슨 황의 모습은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무대에 오르자마자 한국의 자랑이자 세계 최고의 게이머인 페이커를 언급하며 한국의 e스포츠 문화를 극찬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로 평가받는 페이커를 직접 거론하며 그의 업적을 치켜세운 거죠. 이는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라 한국 게이밍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에서 우러나온 발언이었습니다. 젠슨 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방금 전까지 먹었던 치킨에 대해서도 유쾌한 찬사를 이어갔고 현장 분위기를 한껏 다뤘습니다. 그의 한국 사랑은 계속 이어졌는데, 특히 한국 모바일 게임 시장의 혁신성과 영향력을 높이 평가하는 발언도 쏟아냈죠. 치맥과 게임, 그리고 유쾌한 대화가 어우러지는 가운데 젠슨 황은 갑자기 통역이 불가능한 농담을 던져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이 순간 황급히 젠슨 황의 어깨를 감싸며 말리는 듯한 이재용 회장의 모습과 통역을 담당하던 신하영 아나운서의 당황한 표정이 그대로 생중계됐어요. 이 장면은 즉시 SNS를 통해 확산되며 화제가 됐죠. 글로벌 기업의 CEO라는 무거운 타이틀을 벗어던지고 한 명의 유쾌한 인간으로서 보여준 젠슨 황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사실 대기업 총수라고 하면 항상 차분하고 절제된, 어쩌면 다소 딱딱한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하지만 젠슨 황이 보여준 모습은 이런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그는 비즈니스 리더이기 이전에 한 명의 매력적인 인간이었고, 이런 진정성 있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준 거죠. 특히 함께 자리한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도 평소 한국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치킨을 뜯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이 장면은 그들의 이미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삼성과 현대라는 브랜드가 다소 경직된 대기업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좀 더 친근하고 인간적인 기업으로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된 셈이죠. 이는 단순한 이미지 메이킹을 넘어 기업과 국민 간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젠슨 황이 준비한 진짜 선물은 따로 있었어요. 그는 무대에서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한국에 25만 장의 GPU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거였죠.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GPU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GPU 수급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5만 장이라는 엄청난 물량을 한국에 우선 공급하겠다는 발표는 한국의 AI 인프라 구축과 산업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선물이었어요. 젠슨 황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한국과 관련된 더 큰 좋은 소식이 곧 발표될 것이며 이는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사안이라고 예고한 겁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파격적인 발표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국가 원수가 직접 발표해야 할 정도인지 기대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번 회동은 단순한 친목 도모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한국과 엔비디아, 그리고 글로벌 IT 산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회의였던 겁니다. 삼성과 현대, 양대 그룹의 수장과의 만남에서 젠슨 황은 대규모 AI, 반도체 공급 방안과 협력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한국이 지포스의 핵심 시장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을 거듭 표현했죠. 재미있는 건 페스티벌 일정을 모두 마친 후의 행보예요. 젠슨 황은 다시 깐부치킨으로 돌아가 팀원들과 함께
2차 치맥을 즐겼다고 합니다. 한국 치킨이 세계 최고라는 그의 발언이 결코 빈말이 아니었다는 걸 행동으로 증명한 셈이죠.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며 온갖 고급 요리를 접해봤을 그가 한국의 치킨을 이토록 사랑한다는 건 한식의 매력과 한국 외식 문화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대만 출신의 미국 기업가인 젠슨 황이 왜 이렇게까지 한국에 특별한 애정을 보이는 걸까요? 특별한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에 대해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과거의 인연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이야 엔비디아가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군림하고 있지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상황이 전혀 달랐어요. 당시 엔비디아는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고 제품을 팔기 위해 젠슨 황이 직접 발로 뛰어야 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용산 전자상가를 직접 찾아다니며 영업 활동을 펼쳤다고 해요. CEO가 직접 현장에 나서 제품을 판매하려 했다는 건 그만큼 회사 상황이 절박했다는 의미겠죠. 바로 그때 한국에서 스타크래프트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PC방 문화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한국 내 PC 수요가 급증했고 이는 고성능 그래픽카드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졌어요. 엔비디아의 제품들이 한국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매출이 급증했고 이는 회사가 재정 위기를 극복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한국 시장이 엔비디아를 살린 셈이죠. 이때의 인연은 단순히 비즈니스적 성공에 그치지 않았어요. 젠슨 황은 2010년 용산 교육센터에서 AI 기술에 관한 강연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의 CEO가 한국의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강연을 한다는 건 흔치 않은 일이죠. 이는 그가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게 얼마나 깊은 애정과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준 나라, 자신을 믿고 제품을 선택해준 소비자들이 있는 나라에 대한 특별한 감정은 당연한 거예요. 젠슨 황의 한국 사랑은 단순한 비즈니스 전략이 아니라 진심 어린 감사와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공한 후에도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려는 그의 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죠. 한국은 지금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반도체와 GPU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AI 반도체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현대자동차그룹은 자율주행 기술과 전기차 분야에서 AI 기술의 적용을 확대하고 있죠. 이런 한국 기업들과 엔비디아의 협력은 단순한 부품, 공급 한계를 넘어 미래 기술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십입니다. 특히 AI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GPU와 같은 하드웨어, 인프라의 확보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엔비디아가 한국에 25만 장의 GPU를 우선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건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한국의 AI 산업 생태계 전체를 지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한국을 AI 시대의 핵심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선언인 거죠. 젠슨 황이 언급한 대통령 발표, 예정인 추가 협력 사항도 매우 흥미로워요. 아마도 국가 차원의 대규모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나 공동 연구개발 계획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정부도 AI 강국으로의 도약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와의 협력은 이런 목표 달성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게이밍 산업 측면에서도 한국의 위상은 독보적이에요. 리그 오브 레전드를 비롯한 e스포츠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최강국입니다. 페이커를 비롯한 한국 선수들이 국제 대회를 휩쓸고 있고 한국의 게이밍 문화는 전 세계 게이머들의 롤모델이 되고 있죠. 젠슨 황이 지포스 게이머 페스티벌에 직접 참석해 한국 게이밍 문화를 극찬한 건 우연이 아닙니다. 엔비디아의 GPU는 게이밍과 AI라는 두 가지 핵심 분야에서 필수적인 제품이고 한국은 이 두 분야 모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갖추고 있어요. 한국의 게임 개발 능력도 놀라운 수준입니다.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넥슨의 던전 앤 파이터,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들은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의 플레이어를 보유하고 있죠. 모바일 게임 분야에서는 더욱 압도적입니다. 넷마블, NC소프트, 컴투스 등 한국 게임사들이 개발한 모바일 게임들은 글로벌 차트를 장악하고 있어요. 이런 게임들이 구현하는 화려한 그래픽과 원활한 게임 플레이는 모두 고성능 GPU 기술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젠슨 황이 한국 모바일 게임 시장의 영향력을 특별히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한국은 단순히 게임을 소비하는 시장이 아니라 혁신적인 게임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하는 창조적 시장입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런 시장과의 긴밀한 협력이 자사 기술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는 거죠. PC방 문화도 빼놓을 수 없는 한국의 독특한 게이밍 인프라예요. 전국 곳곳에 분포한 수만 개의 PC방은 최신 하드웨어를 대규모로 도입하는 주요 고객입니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그래픽카드를 업그레이드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GPU 제조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장이죠. 또한 PC방은 일반 소비자들이 최신 하드웨어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쇼룸 역할도 합니다. PC방에서 좋은 성능을 경험한 게이머들은 개인 PC를 구매할 때도 같은 브랜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한국의 IT 인프라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거의 100%에 달하고 5G 네트워크 상용화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됐어요. 이런 인프라는 클라우드 게이밍, AI 서비스, 메타버스 같은 차세대 기술을 실험하고 상용화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엔비디아가 새로운 기술을 테스트하고 시장 반응을 확인하기에 한국만 한 곳이 없는 거죠. 교육 시스템도 주목할 만합니다. 한국은 STEM 교육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고 우수한 공학 인재를 배출하고 있어요. KAIST, 서울대, 포스텍 같은 한국의 주요 대학들은 AI와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적 자원은 한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도 빼놓을 수 없어요. 정부는 반도체와 AI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 R&D, 지원, 인프라 구축 등 다방면에서 정책적 뒷받침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환경은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의 성장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BTS, 블랙핑크로 대표되는 K-팝은 전 세계 젊은이들의 문화 아이콘이 됐고, 오징어 게임, 기생충 같은 한국 콘텐츠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재편하고 있어요. 이런 문화적 영향력은 한국 기술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로 이어집니다. 한국 브랜드에 대한 글로벌 인지도와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한국 IT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한결 수월해졌죠. 젠슨 황이 국립중앙박물관 굿즈를 그토록 원했던 것도 이런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K컬처의 세계적 확산 속에서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복, 한글, 전통 공예품 같은 한국 고유의 문화 요소들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죠. 국립중앙박물관 뮤즈는 바로 이런 문화적 재해석의 성공 사례입니다. 까치호랑이나 미나 같은 전통 모티브를 현대적 디자인과 결합한 제품들은 단순한 기념품을 넘어 문화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이런 제품들은 한국 문화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세련된 방식으로 전달하면서도 일상에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에게는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고, 한국인들에게는 전통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죠. 특히 흑립을 재해석한 디자인 제품들은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조선시대 선비들이 쓰던 흑립의 우아한 곡선미를 현대적 감각으로 표현한 볼펜이나 문구류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거죠. 젠슨 황의 딸 메디슨 황이 K-드라마와 K-팝의 열렬한 팬이라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이번에 특별히 뮤지엄 굿즈를 구하려 애쓴 것도 딸을 위한 선물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인 그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한국 문화 콘텐츠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이번 치맥 회동과 게이머 페스티벌 참석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한국과 엔비디아의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비즈니스적 측면에서는 AI 반도체와 게이밍 기술 분야의 협력 강화를, 문화적 측면에서는 한국 문화에 대한 글로벌 리더의 진심 어린 존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5만 장의 GPU 우선 공급 약속은 한국의 AI 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겁니다. 연구기관, 스타트업, 대기업 할 것 없이 AI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충분한 컴퓨팅 파워가 필수적이거든요. GPU 부족 문제가 해결되면 더 많은 혁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마음껏 실험하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거죠.
대통령이 발표할 예정이라는 추가 협력 사항도 기대가 큽니다. 국가 차원의 AI 연구소 설립, 공동기술 개발 프로젝트, 인재 양성 프로그램 등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엔비디아의 기술력과 한국의 제조 능력, 그리고 우수한 인력이 결합된다면 세계 AI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혁신이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와의 협력도 주목됩니다.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이미 세계 1위지만 AI 반도체 분야에서는 아직 도전자 위치에 있어요.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 기술력을 강화하고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면 한국 반도체 산업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차세대 HBM 고대역 폭 메모리 기술 개발에서 양사의 협력이 가시화된다면 이는 AI 성능 향상에 결정적 기여를 할 겁니다. 현대자동차그룹과의 협력은 자율주행과 전기차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핵심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능력인데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GPU가 필수적이에요.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플랫폼과 현대차의 차량 제조 기술이 결합되면 더 안전하고 스마트한 자율주행차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